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경진 전 의원, 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들께서도 가장 관심 있을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인데요. 의제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궁금한 거는 김여사 해법에 대해서 두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좀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결론이 나올 수는 있을까요? 모르죠. 뭐 그건 예. 이제 저녁 뉴스 보면 알 텐데 네. 가능성이야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단칼에 자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두 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냐 싶고요. 예. 어차피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배를 탄 원팀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견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천리길도 한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부터 아마 차분히 두 분이 논의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앞서 공개된 걸 보면 한동훈 대표가 좀 꽤 강도가 높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뭐 인적 쇄신이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요구를 했고, 또 의혹 규명에 협조해라, 뭐 이렇게 세 가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말한 상태여서 이거는 뭐 오늘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앞서 다 공개된 내용이니까 그걸 알고 만나게 되는 걸 텐데, 이게 사실 대통령실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세 가지 모두. 그래서 해야 될 일인데 안 할 거를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예고를 해줬죠. 예. 이른바 3대 요구사항 중에 공적 활동 자제는 뭐 안 그래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잠시 몇 달 동안은 또 그전과 같이 대외 활동을 안 할 거고, 또 상황 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라 따로 뭐 요구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인적 쇄신은 사실은 그래요. 뭐 한남동 라인 이모 비서관, 최모 비서관, 국민들이 누굴 알아요? 예.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갈면 뭐예요? 대체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세 번째가 핵심인데, 이른바 의혹과 관련한 규명에 협조해라. 협조해달라. 네. 사실은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 닫아버렸잖아요. 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혐의 밀어붙였잖아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가능성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성과가 나올 게 없어요. 다만 한동훈 대표는 자기 할 말 했다라고 회동 이후에 언론에 이야기를 할 거고, 대통령실은 뭐 잘 들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번 이벤트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근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기대한 결과는 아닌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저는 같은 정당 소속의 사람으로서 이제 상당히 당이론과 바람이 좀 이제 많이 가 있는 생각이긴 한데요. 네. 아니 두 분이 가령 뭐 지금 당 대표 오늘 얘기하고 안 받아들여진다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보면 예. 하는 게 맞잖아요. 임기 채우는 게 맞잖아요. 보면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다음번 차기 대통령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정권 재창출 하는 게 바람일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그렇다고 친다면 두 분이 오늘부터 세심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야 되고,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도 국민들에게 이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 김 여사가 이제 대외 활동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뭐 대선 때 후보 시절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대로 지켜라라고 하는데, 근데 민주당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아니 제2부속실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거기 보좌를 받아가면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면. 예. 그리고 외국에서 정상이 오고 그러면 뭐 그건 안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어디까지가 대외적인 활동인가. 또 여사가 가서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한다. 정말 뭐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 이것도 못하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여사가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런 부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두 분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또 오랜만에 뭐 배석자가 있긴 해도 둘이 만나는 거니까 좀 진솔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뭐 김 여사 관련된 실제로 리스크가 더 불거진 것들도 있고 국민 민심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그래도 약간 여사에 대해서 접점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진솔하게 대화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독대를 하겠죠. 비서실장도 없이. 예, 배석 예. 없이 독대를 하겠죠. 근데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어떤 1대1 구도에서 만나는 그런 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왜 만찬을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예. 여러 명이 했습니다만 그 대통령실에서 릴리스한 사진을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란히 서서 1대1 구도로 잡힌 사진은 한 장도 없었어요. 뭐 가운데 추경호 대표가 원내대표가 쓰던지 아니면 오히려 대통령 원내대표 그리고 한두 발짝 뒤에 당대표가 잡힌 사진을 그 릴리스했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맘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도는 처음부터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 근데 네. 또 당일론인데요. 예.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독대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보면. 네. 독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독대는 기본적으로. 아닌데 어쨌든 뭐 독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보면. 예. 배석자 하나를 둔.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입장도 조금씩 이게 한동훈 대표 의견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제 저는 희망 섞인 어떤 분석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뭐 강서구청장 선거도 물론 이제 당에서 후보 결정은 했지만 기실 뭐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어떤 결단은 대통령 본인이 하셨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거 또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본인께서 내 얼굴로 치르는 선거다라고 누차 얘기하셨잖아요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라든지 연속되는 선거 참패라든지 이게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렇다면 입장 변화라든지 자세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대통령께서도 이제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좀 더 과감하고 드라마틱하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는 뭐 것이 아닌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그냥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 네. 예. 너무 셀프 희망 고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국민의힘이시다 보니까. 네. 근데 어제 이제 친한계, 그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게 3자 면담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배석을 해서 그럼 4명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했다 이런 뒷얘기를 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예. 그러니까 대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대통령실에서는 지속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배석시키고 당대표를 만나주는 거지. 어디 대통령 비서실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같이 불러서 오냐. 네. 2대2 구도를 만들려고 하냐. 그 대통령실은 기분 나빠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더 위에 있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거다. 하도 이렇게 만나달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니 만나주는 건데 네. 어딜 뭘 맘먹으려고 들어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예. 네. 지금 김용남 의원도 그러시고 지금 보면 오늘 면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우려나 좀 기대를 별로 안 하는 목소리들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신뢰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자 단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이제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듯한 얘기를 대외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걸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근데- 너무 나간 지적일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서 좀 부적절한 말들은 좀 줄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예. 사실은 김종혁 선배도 그 얘기를 굳이 했어요.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네. 그런 상황들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절실해요. 왜냐하면 두 번의 선거에서 강서구청장, 국회의원 선거 참패잖아요. 네. 이번에 간신히 지금 이게 숨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본다면 1년 8개월 후에 지방선거 또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3년도 아니죠. 뭐 2년 몇 개월 후죠. 거의 그냥 다 예상이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선거 참패가 예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 근본적인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변화를 얻지 못하고 변화를 하지 못하고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멸해가는 정당이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네. 그렇다고 친다면 핵심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말을 절제를 하고 당이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국민들한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특히 겸손해야 될 사람은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 3번 한동훈 당대표, 4번 한동훈 당대표의 참모들. 아, 이분들이 예. 정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께 우리가 큰 틀에서 뭔가 국민의 민심을 못 얻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권하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많이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자세와 느낌을 국민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이게 지금 누구를 배석시키느니 이게 무슨 오만한 담판이니 또는 뭐 이게 누구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이 목소리의 노이즈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난 상태에서 더 여당에 대해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래서 괜히 두 사람을 좀 이간질시키려는 말이라든지 하여튼 괜히 좀 분란을 일으키는 얘기를 공개하거나 다들 좀 이런 절제하시고 것들. 네. 일단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정말 담백한 마음으로 예. 국가와 또 국민 또 정당을 위해서 사심없이 좀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여론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말 동안 좀 시끄러웠던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김혜란 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인데 이게 결혼 기념일을 좀 이렇게 축하를 하면서 본인의 남편을 이제 배 나온 오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김 여사의 어떤 오빠 카톡이 한창 논란이던 터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이 상황을 조롱한 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당내에 좀 분란으로 번진 모습인데 이게 좀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죠. 예. 첫 번째는 정말 바로 며칠 전에 지난주 월요일 날 난리가 났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 영부인과 나눈 카톡을 예. 공개하면서 거기에 오빠가 도대체 네. 누구냐. 오빠 그쵸. 논쟁이 지난주 뭐 거의 일주일 내내 세게 불었는데 그 상황에서 배 나온 오빠를 남편을 지칭하면서 카톡을 올렸다. 그거는 김혜란 대변인이 정말 대통령 부부를 조롱할 목적으로 올렸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의식하지 않고 정말 본인의 결혼 기념일에 남편에 대해서 뭐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자 다소 이제 재밌게 예. 올린 거다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라면 정말 정치적 센스는 일도 없는 정당 대변인이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별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는 좀 생각이 들고 뭐 네. 언젠가 또 사고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첫 번째라면 이른바 친한계하고 친윤계하고 이제 세게 붙는구나. 이제 한판 하자고 돌을 먼저 던졌구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둘 다여도 문제네요. 그렇죠. 어느 쪽이라도 전자여도 문제예요, 문제고 사실은. 후자여도 문제인데 이게 일단 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욕설과 뭐 비난 댓글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당내 의원들도 의원들과 뭐 의원 보좌관과의 뭐 설정까지 이어지는 뭐 그런 모습인데 방금 전에 김용남 의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둘 다 문제긴 해요. 둘 다 문제예요? 김영남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네. 저는 첫째는 이게 과민 반응이에요. 아니, 그 뭐 남편을 가지고 배 나온 오빠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그걸 왜 그렇게 연상을 시킵니까? 근데 지금 그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시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둘 다 문제인데 네.
아니 그냥 다들 좀 차분히 말 좀 아끼고 사세요. 말 좀 아끼고 사시고 이게 대변인께서도 이게 논란이 됐고 그게 욕설이 붙었으면 아이 SNS 내리면 되지. 그걸 또 무슨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대부분 같은 당인들일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렇죠. 아이 무슨 법적 조치입니까? 제가 그냥 실수로 글을 잘못 올려서 이게 설화와 피라를 올리고 당내 분란의 계기가 돼서 결과적으로 죄송하다고 그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걸 저는 그러니까 둘 다 예. 어느 경우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대응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의 대응도 그냥 씩 웃고 말든지 참 제 양반 정무감각 없네 씩 웃고 말든지 그리고 욕설을 했다고 한들 그걸 무슨 법적 조치 저렇게까지 세게 나오나 참 너무한다 그냥 이 정도 속으로 생각하고 말지 네. 그걸 꼭 굳이 그냥 자기 기준에서 강하게 말로 표현해야 됩니까? 다들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자제하는 당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냥 뭐 건수 하나가 생기면은 이제 친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이제 붙어보겠다 이런 분위기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서로 틀려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싫으나 좋으나 한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친한계 쪽엔 이거 안 된다. 곧 깔아앉는다 입에. 그러니까 이거를 선장도 바꾸고 네. 대대적으로 보수를 지금이라도 해서 간신히 띄워 놓던지 아니면 여차하면 우리는 구명보트 옮겨 타고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껐떡없다. 이 정도 구멍은 뭐 늘 있었다. 이 정도로 배 안 가라앉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자기 살 길을 찾는 게 방법이 틀려요. 친윤계는 이대로 그냥 밀고 가도 끝까지 한국까지 도달하는데 문제 없다. 뭐 항상 이랬지 뭐 언제 예. 완벽하게 항해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냐. 늘 배 구멍도 나고 이런저런 고장도 났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상황 인식이 틀리니까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김영남 의원님 말씀이 절실하게 맞을 수 있는 분석인데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거 2번 연거푸 참패 거듭했고 예. 그나마 이번에 재보궐선거 성적이 제일 낮네요. 예.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은 결국은 민주당 플러스 이 조국신당 합친 게 결국은 범야권 지지율이라고 보고 그 수치가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로 야권 후보 지지율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뻔히 예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 중에 위기 속에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친한계의 분석, 한동훈 대표의 분석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뭔가 당내 개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된다 그래서 분당을 해서 나가면 과거에 바른미래당 사례도 있었고 조그만 제3당으로 떨어져 나갔다가 그냥 공멸했던 사례들 많잖아요 보면 이게 분당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분명한 거는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공이 얼마만큼 두 분이 사심 없이 이게 얘기를 하고 이 해결책을 찾아내느냐. 네. 찾아내면 살 길이 생기고 찾아지 못하면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우리가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어쨌든 지금 김혜란 대변인 글 하나 가지고 당이 뭐 이러쿵 저러쿵 싸울 때가 아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전국을 또 혼란하게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명태균 씨인데요. 일단 뭐 본인이 공언한 것처럼 매일 공개하겠다라고 하더니 공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낸 체리 따봉도 있다고 했는데 뭐 저희한테 공개는 안 하고 있고 공적 대화도 있다는데 정확히 뭔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실제로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명태균 씨의. 있겠죠. 예. 그렇게 많은 통화를 했는데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은 그거 녹음 안 해놨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고받은 뭐 그게 텔레그램이 됐던 다른 소셜 미디어가 됐던 많을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의 목적은 하나죠. 본인이 구속 안 당하는 거예요. 예. 사법 처리가 안 되고 끝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단을 가끔 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텔레그램 대화방 하나로 파문이 세게 일어났으니까 이게 먹히는 게 충분히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다른 걸 연이어 공개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가 예. 진짜
이대로 놔두면 더 큰일 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본인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적절하게 공포탄을 유효 적절하게 쏴가면서 본인의 사법 처리를 미루거나 아니면 안 당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더 큰 문제는 그게 지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워낙 그동안 여기저기 뭐랄까요, 부주의하게 뿌려놓은 폭탄들이 많아서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한 협박이 얼마든지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명태균 씨 말고도 많아요. 김대남 씨는 뭐 기껏해야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그냥 그만두는 거로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구조인 거죠. 네. 뭔가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좀 이런 이렇게 그냥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 있다. 명태균,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명씨 의혹을 보다 보면 이게 진실이 좀 일부 섞여 있는데 거짓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좀 감은 안 오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적과 공적의 그 영역은 어디인가도 약간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이분 예. 얘기 조금 적당한 선에서 좀 걸러서 좀 보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오빠 표현 이제 했던 카톡 같은 거 한 이틀 있다가 그 오빠는 또 친오빠다. 맞다. 언론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내가 예. 그랬던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대통령실, 대한민국의 언론,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를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그게 보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분이 전에 공무원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어떤 분한테 돈 뭐 3천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재판에 회부돼서 집행유예 판결 받았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던 네. 거죠. 2019년에 네. 실제로. 선고받은 거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분은 살아온 행태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전 언론이 이게 대서특필하고 계속해서 보도해 주는 것도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바가 많으니 적정한 선에서 국민들께서도 좀 그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불과 최근에 몇 년 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맞고, 자기 명의로 은행 계좌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는 상태인 것도 맞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 또 문제에 등장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게 그런 사람 저 좀 문제가 있어 그래갖고 아예 접촉을 안 하거나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할 수 없이 만났더라도 아니 금방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몰라요? 그런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근데 그거를 주구장창 몇 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고 미주알 고주알 뭐 별일 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그 사람이 정해주는 날짜에 입당하고, 아니 그 사람들이 더욱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명태균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 빼고 없어요, 대한민국에.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가요? 부부죠. 아니 근데 뭐 예.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면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렇고 예. 뭐 대단히 가까우셨던 조금 분들이 몇 많아요. 사람 더 있군요. 예. 생각해봤더니. 근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 이분을 어떤 활용해서 메신저로 쓰고 이랬던 것 같기는 해요. 가장 최근까지 좀 인연을 이어온 게 이준석 전 의원 아닌가 싶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아닌가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뭐 이준석 의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개혁신당 계셨으니까요. 네. 명태균 씨가 좀 개입했던 여러 가지 좀 다른 정황들은 없습니까? 그 뭐 김영선 의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근데 그거는 이른바 개혁신당이 뭐 그분들이 주축인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른바 김종인 사단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잘 알 텐데 저는 또 그건 아니라서 제가 예. 아는 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김종인 사단에 소속해 있는 분들이 지금 개혁신당의 그 현역 의원으로 있지 않고 조금 당직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도 김종인 위원장하고 가까우셨던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